네, 안녕하십니까. 가속화성 부동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다. 또 재건축, 재개발, 잘못하면 쪽박 차고 집에만 간다. 거기에다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은 각종 비리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런 말 들어도 쉽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직접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일 때는 사실 그 말을 듣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실 겁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문까지 다 하십니다. 다 안다. 지역주택조합 나쁜지 다 알고 누가 그걸 모르냐. 근데 지금 가입한 지금에서 뭐 어떻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류의 지역주택 관련해서 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언 뭐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혼자 막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을까? 또 저는 추진했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을까? 이런 후회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거기다가 또 그때 너 추진하던 단지 잘 돼가? 뭐 말이 많던데, 뭐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 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진짜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혹은 저를 통하지 않으셨던, 저를 통하셨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정말 어떤 사기라든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직접 가입했을 리가 있겠느냐. 뭐 이런 반문도 변명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때는 눈, 귀 다 닫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인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제가 겪었던 10년 전의 일들이 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탈퇴 소송을 하시고 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또 업무대행사 조합을 이렇게 관련자 고소고발하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때와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거는 그 당시에 10년 전에 유튜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려진 거지.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조합은 마무리가 되어서 10년 전에 지주택 현장 경험을, 극복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탈퇴나 소송을 고려를 당연히 해봤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토지 확보라든가 사업 성유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해봐야 조합이 없어지면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송과 탈퇴가 현실적으로 과연 유리한 판단일까요?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 쓰시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지금 내가 직접 짓는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그럼 그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걸 한번 이렇게 보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혼자 조용히 탈퇴를 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을 건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지역주택조합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대구에서 랜드마크인 범어 네거리에 수성 범어 W 지역주택조합을 성공시킨 최재한 조합장님께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분은 두 군데를 벌써 성공을 시키신 건데요. 한 군데도 성공시키기 힘든 이 지역주택조합을 두 군데 다 성공을 시킨 그런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일까요? 소송만 진행했던 변호사 의견이나 혹은 지주택은 나쁜 거니까 해보니까 다 안 되더라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일까요? 한 번도 추진해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일 중요한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2차, 3차 피해 보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한 것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보이던데요. 이거 서울이고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뭐 피해자들이 나오셨나 봐요. 광주에 직장을 다니는데 소촌 이게 아마 홍보인 것 같습니다. 홍보 영상을 보고 약 500만 원을 지주택에 가입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임시총회 해서
24%밖에 토지군을 확보하지 못했고 부양대행사 거짓말할 줄 몰랐다. 그래서 직접 아마 주택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이 방송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보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완청에도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음, 근데 좀, 네, 깜짝 놀랐던 게 마지막에 이분들이 또 다른데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가입을 요청했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지주택 추진위원장들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0년 전에도 이랬었습니다. 울산, 대구, 서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답니다. 추진위원장하고. 새로운 방안 제시액이 나오죠. 최대한 배상을 할 테니까, 드릴 테니까, 다른 지역에 또 해달라. 더 나은데 가입하면 돈을 다 회수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피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지역도 있지만은, 서울에서 파산하는 거 나오고, 이게 바로 속초 지역주택조합인데, 홍보가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15년 전, 약 10년 전이죠. 590만 원대.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렴하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이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네, 이 그나마 최근 뉴스인데 경찰에 고소되어서 업무 추진비리 약관 명목으로 피해를 호소당하는데 인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한번 봤어요. 신축공사, 한국건설 이분들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이죠. 아마 현장인 것 같은데 10월 14일이면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니까 또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신용이 우수한 태왕종합건설을 공동도구사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래서 또 딜레이 되면 그냥 시간만 더 가는 비용만 더 쓰는 이런 단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이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왜 이렇게 하냐 하지만 피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뭔가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응을 하신 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이걸 했다면 그래서 제가 한번 아까 직접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인데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게 업체 측 내용일 거예요. 총 세대수 439세대에 평당 600만 원 분양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평당 1,400만 원 그러니까 시세보다 훨씬 더 높죠. 일반 분양가 어차피 조합은 100%니까 여기 439명 이 84에 평당 1,400만 원 하셔야지 돼요. 평당 1,400만 원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이제 이 사업 비용하고 사업 매출하고 해서 이 토지까지 사야 되니까 토지가 제로 될 값이 106% 되면 토지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사업이 진행되려면 이 금액이 돼야 됩니다. 이 금액이. 이게 5구, 전용 5구가 3억 5,500, 4천, 4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자산을 이걸 매입하셔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나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금액이 이 금액에 매입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비싸게 된 분담금은 또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조합에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하셔가지고 소송으로 이걸 청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체를 리셋을 하셔가지고 다시 가능성이 있으면 이 부분을 총회를 통해서 전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닌 건 맞아요. 왜냐하면 모이시기도 힘들 뿐더러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많이 상처를 받으시는데 복잡해지기만 하죠. 10년 전하고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사실 알려주지 않으면 내 조합 내부에도 모르는 사실을 외부에서는 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감정적인 부분 대신하시고 반드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시고 소송에서 청산하실 건지 아니면 혼자 빠지실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성공했는데 한 군데라도 성공하기 힘든 게 지역주택조합인데 두 군데 다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신규 모집, 조합원 모집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조합,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솔루션인지 무조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 조합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조합원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끼리 공유를 하셔야 되고요. 모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성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접근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지주택이 이렇게 나쁜 거 다 아셨는데,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이 유튜브 영상 본 것도 시간만 낭비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감히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현재 당장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조합에 가셔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진성조합원이 모여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조합원들 모이신 걸 찾아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요. 아니면 진짜 당장 저희들한테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혹은 뭐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에 상담 신청서 꼭 해서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신청을 해주시거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인기는 없겠지만 계속 지주택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